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깨의 통증이 지속되다 점차 어깨가 잘 움직여지지 않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보인다면 어깨 관절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처럼 놓치기 쉬운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이효성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예전에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노년층이나 또 운동선수한테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좀 발병 범위가 좀 넓어졌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게 되고 어깨에 퇴행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스포츠 레저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젊은 층에서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운동 범위가 넓고 또 관절 가운데 가장 큰 관절이라서 또 관련 질환도 다양하다고 하는데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볼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깨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죠. 왜냐하면 어깨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어깨 질환 중에서도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은 되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십견. 그리고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갱년기 여성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활액막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를 들고 돌리는 어깨 힘줄인 어깨 힘줄 파열, 즉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50견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40견이다, 30견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오십견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십견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오십견이라는 단어 자체는 일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50살이 되면 어깨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견자를 써서 오십견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정확한 의학 용어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병입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인 관절낭이 유착이 되어 질기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관절낭이 염증이 많이 생기다가 그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어깨가 질긴 섬유 조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깨 주머니가 딱딱해지는 병이 유착성 관절낭염, 즉 오십견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일상생활이 좀 불편할 정도로 어깨가 좀 통증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50견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십견은 관절 주머니가 딱딱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주로 팔을 들고 돌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머리를 빗는다든지 세수를 하는 등의 동작에서도 어깨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아울러서 밤에 주무실 때 아픈 쪽 어깨로는 돌아 누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처럼 극심한 수면 장애가 있다면 오십견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이효성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오십견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치료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치료가 충분히 좀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십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관절의 염증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게 어깨 관절 치료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약으로 어깨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오십견은 증상이 심한 만큼 먹는 약으로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어깨 관절의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어깨 관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어깨 관절 주머니 공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좁은 공간으로 염증 완화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의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고요. 이 시술은 입원할 필요가 없이 외래 진찰실에서도 가능하니까 환자분들이 많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십견이 생기면 거의 뭐 밤에도 야간통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경우도 많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또 아닐까요? 또 싶기도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오십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극심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깨를 담당하고 어깨 통증을 담당하는 신경인 상견갑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상견갑신경이요? 네, 이 신경은 어깨를 지배하는 신경이고 이 신경에 병적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어깨 통증이 극심해지는데요. 따라서 극심한 수면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외래에서 상견갑신경 회복 시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보면서 네. 어깨 깊숙이 위치해 있는 신경에다가 회복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아,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네, 걸로 약물을 보나요? 직접 주입하게 되고요. 네. 환자분들이 간단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이 또한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예후가 좋아진 사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분 오십견의 같은 치료. 경우는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십견, 50대만 오는 건 아니죠. 4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6개월간의 극심한 어깨 통증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입니다. 환자분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고 특히 극심한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대쪽 팔에 비해서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에 우리는 오십견이라고 판단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술이죠. 첫 번째는 관절낭의 염증 완화 시술, 두 번째는 상견갑신경 회복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술을 받으셨고 시술 3주 뒤에 어깨 관절 운동 범위는 많이 회복이 되셨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등의 극심한 수면 장애는 많이 해소된 상태셨습니다. 이후에 운동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어깨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신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설명해 주신 두 치료를 그럼 동시에 받기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첫 번째 치료만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잠을 너무 못 주무신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첫 번째 시술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어깨 질환 가운데 특히 갱년기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또 질환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갱년기 여성들은 활액막염이라는 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아, 활액막염이요? 네. 어렵네요. 네. 네, 처음 들어보시고 또 낯선 단어라서 어렵게 네. 느껴지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활액막염은 작년에 모 대학 연구진이 갱년기 여성의 어깨 통증의 원인 중에서 활액막염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활액막염이란 단어 자체가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갱년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사지 근골격계에 염증이 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어깨 관절막에 염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어깨 관절막 안쪽을 활액막이라고 하는데 이 활액막에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 갱년기 여성분들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또 특히 뭐 한국과 일본, 중국 여성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갱년기 여성에서 근골격계 통증, 그러니까 어깨, 무릎, 손, 허벅지, 골반 이런 등의 통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동아시아, 즉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동아시아 지역 여성들에게서는 어깨 통증이 가장 많은 빈도로 생긴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년기 여성분들께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신다면 활액막염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 통증을 더욱더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단을 받아야 할 텐데 진단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진단이 활액막염의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네. 우리가 어깨 구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가 MRI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요. 이 MRI를 찍어도 활액막염은 잘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깨 전문의의 세심한 진찰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MRI 상에서 정상인 소견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관절 내시경으로 해당 병변을 들여다보면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활액막이 붉게 자라 있고 또 지저분하게 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심한 진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진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념해서 보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실만 알아두신다면 본인이 활액막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깨 활액막이라는 구조는 어깨 중에서도 주로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뒤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갱년기 여성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깨 뒤쪽을 많이 아파하세요. 그러면 활액막염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팔을 움직일 때 대부분의 어깨 질환은 팔을 들고 맨 끝에서, 즉 팔을 올린 상태에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활액막염은 팔을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팔이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각도에서 연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활액막염은 통증 때문에 어깨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깨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오십견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 범위의 제한이 심하진 않지만 있는 경우에도 활액막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 가지 방법. 약간 뒤쪽에 아프시고요. 또 이렇게 들었을 때 통증이 있고 운동 범위에 좀 제한이 있다면 네, 이 질환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정형외과 이호성 원장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가 연결되는 대로 잠시 후에 진행하겠고요. 네, 활액막염을 만약에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네, 활액막염 단순히 쉽게 봤다가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활액막염은 기본적으로 관절막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 염증이 심해지면 관절 주머니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오십견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깨가 계속 아프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어깨를 잘 안 쓰시게 되고 어깨 근육이 점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진 어깨 근육을 사용하다 보면 어깨 힘줄이 파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말 중간에 끊어서요. 네, 그러면 어떻게 좀 치료가 돼야 될까요? 네. 네, 활액막염은 진단하기가 어렵지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활액막염은 단계별로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활액막염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환자를 세심하게 진찰해 보고 어떤 단계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적절한 약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약물이 선택이 된다면 그 약을 환자 증상에 맞춰서 단계별로 약물을 조절하게 됩니다. 즉, 먹는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게 활액막염입니다. 진단을 전문의에게 세심하게 받으시고 먹는 약을 조절하게 된다면 활액막염은 쉽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활액막염의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52세 갱년기 여성이시고요. 이분도 역시 우측 어깨 통증에 어깨 뒤쪽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활액막염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이분은 밤에 어깨 통증으로 수면 장애가 있으셨고 경도의 우울감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심하진 않지만 반대쪽에 비해서 줄어든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활액막염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하루에 한 번 약물 복용으로 4주 뒤에는 어깨 운동 범위가 거진 다 회복이 되었고 환자분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서 좋은 치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계별 치료법과 함께 예후가 좋은 사례까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전화 주신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디가 네. 어떻게 불편한지 먼저 증상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만세를 하면은 오른팔이 네. 이제 왼팔은 귀에 이렇게 닿게 되는데 오른팔이 약간 각도가 꺾이게 되면서 안 되고요. 잘 꺾이지가 않는 그러니까 오른팔처럼 왼팔처럼 만세가 똑바로 안 되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또 누워서 팔을 뒤로 제껴 보면 왼팔은 반드시 되는데 오른팔은 완전히 이게 뭐지? 이게 오른팔이 완전히 뒤로 안 돼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뒤로 제끼는 게 안 돼요. 네, 오른팔에 이제 운동 범위가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은데 통증은 네. 어떠십니까? 네. 통증은 어떻게 오른팔을 어떻게 뒤로 딱 제끼고 순간 뻗거나 그러면 통증이 심하게 한 30초가 와요, 그게. 아. 그러면 그 순간은 팔을 바로 못 가져오고, 하고 그런지 한 30초
멈췄다가 그게 통증이 살살 가시면 팔이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뒤로 해서 브레이저 끈 잠그거나 그런 게 아주 불편해 한대요. 네. 혹시 최근에 또 병원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병원은 좀 1년 전부터 다 다녔거든요. 주사 네. 치료도 하고 한 군데서는 근육 파열이라 그러고요. 네. 한 군데서는 오십견이라 그러고 네. 근데 석회는 없다 그랬거든요. 네. 하고 또 한 군데를 가니까 또 한 군데서는 여기 근육 파열 또 오십견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노화된 오십견이라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병원마다 또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네. 네. 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자, 네. 그러면 이호성 원장과 주사치료는 다 해봤어요. 아, 네. 그러면 직접 한번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56이에요. 56세 되시는 거고요. 네, 작년부터 이렇게 아팠어요. 팔이 지금도 심하게 안 올라가나요?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왼쪽 같이 똑같이 뒤에 똑바로 만세 11자가 안 돼요. 예전에는 더 안 좋으셨어요? 순간 팔을 딱 뻗으면은 통증이 한 30초 이렇게 와가지고 순간 통증을 느껴서 팔을 바로 못 가져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상으로 증상을 듣고 진단을 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말씀 못 드리는 건 정말 죄송하고요. 수면 장애 같은 건 없어요. 네, 전화 주신 분 증상을 토대로 유추를 해보면 일단 이 환자분은 56세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1년 전부터 어깨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주 증상은 팔을 높게 못 들고 특히 팔이 뒤로 돌릴 때 많이 아프셔서 브래지어 끈 푸는 게 잘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전에 오십견이 시작되셨고 그 오십견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등으로 오십견의 통증이나 증상들은 많이 좋아졌을 수 있지만 마지막 각도, 그러니까 팔이 완전히 뻗지 않고 완전히 뒤로 되는 각도를 만들려면 그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 치료가 좀 병행이 돼야 돼요. 아. 지금은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로 통증이 많이 해소된 상태고 질긴 관절막을 조금 더 풀어주는 운동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운동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운동 치료를 잘 찾아보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운동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죠? 네, 운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오십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깨 통증은 금방 호전이 되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드는 동작이 제일 먼저 났고요. 그 다음에 옆, 마지막으로 뒤로 돌리는 동작이 안 되세요. 그래서 뒤로 돌리는 동작이 안 되니까 계속 해보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깨 통증이 다시 발생하게 되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돼버리는 거죠. 아. 따라서 뒤로 하시는 동작은 욕심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옆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너가 붙어서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을 조금 늘려주는 운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걸 좀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어깨 관절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손상인데요. 어떤 증상이 좀 있을 때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회전근개 여러분 아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팔을 들고 돌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줄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인데요. 우리가 팔을 들고 돌리는 동작에서 조금씩 손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되면서 어깨 힘줄이 손상이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활동 하시면서 어깨 힘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을 그리고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어깨 힘줄이 손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어깨 힘줄이 손상이 됐을 때 여러분이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자가 진단법이 나오는데요. 먼저 아픈 쪽 팔을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반대쪽 어깨에 손을 올리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살짝 들어주게 되면 이쪽에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되는 어깨 통증이 심하다면 그건 찢어진 어깨 힘줄이 위쪽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에 부딪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깨 힘줄 손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신 것처럼 반대쪽 어깨에다 손을 네. 한번 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과 함께 자가 진단법까지 봤는데요. 계속해서 전화 주신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올해 65세 된 남성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치료를 한 1년 전부터
저도 치료를 받아왔는데 네. 제가 어깨를 오른쪽이 그런데 오른쪽으로 누워 자지를 못해요. 한 번도 뭐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너무 오른쪽. 통증이 네. 심해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래가 네. 치료를 받고 그 전자적 체해 충격파도 누차 맞았는데도 빨리 가시질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요새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그 오른쪽 손을 거의 옷을 벗을 때도 굉장히 힘들고 네. 그래서 그 좀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명을 받으셨습니까? 예, MRI를 찍었는데 가는 힘줄이 하나 끊어졌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 주사요법이 그게 많이 맞으면 안 좋은 현상이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셔갖고 그래가지고 의사하고 일단 기다리는 그냥 물리치료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네,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사는 몇 번 정도 맞으셨나요? 주사는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주사는 안 맞으셨어요? 예, 약물로만 그러니까 약만 처방받아서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약 처방 받으셨고 충격파 치료 받으셨고 도수 치료 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환자분은 네. 6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1년 전부터 비수술적인 치료, 그러니까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제외한 도수 치료, 충격파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예. 환자분이 아직까지 통증을 좀 호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MRI를 찍었는데 수술을 권유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깨 힘줄의 부분 파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 파열에는 비수술적인 여러 가지 치료들이 포함되는데 주사 치료도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이긴 합니다. 물론 주사에서 염증을 줄여드는 약이 스테로이드인데 이 스테로이드를 자주 맞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한두 번 정도 맞는 거는 어깨 힘줄 끊어진 주변에 염증을 확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면 주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주사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통증이 1, 2주 내로 사라질 겁니다. 통증이 사라졌다면 기존에 받았던 도수 치료를 통해서 어깨 근육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세요. 이 운동을 잘 하지 않으시면 주사를 또 맞게 되고 통증이 계속 재발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좀 권해드리고요. 주사 치료 받고 증상이 좋아지셨으면 꼭 운동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1, 2회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주사 치료와 운동 치료를 꼭 병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또 주사 치료로 또 치료가 안 됐을 때 어떠한 치료법이 있는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손상 정도나 범위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치료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깨의 힘줄인 회전근개는 힘줄의 파열 정도에 따라서 그 치료법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크기에 따라서 소, 중, 대로 구분했다면 최근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즉,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부분 파열과 그리고 관절 내시경이라는 간단한 수술로 봉합을 할 수 있는 봉합이 가능한 파열,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관절 내시경 수술로는 봉합을 할 수 없는 초대형 파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네. 부분 파열은 운동 치료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앞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 즉 약물 복용, 그다음에 주사, 체외 충격파 등으로 증상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됐다면 반드시 운동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운동 치료는 우리가 날개뼈라고 부르는 어깨 뒤쪽 뼈, 이 주변 근육을 강화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굽어있던 어깨뼈가 뒤로 펴지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굽어있던 어깨가 뒤로 펴지게 되면 힘줄이 드나드는 공간이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 힘줄이 뼈와 부딪히는 횟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힘줄 손상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 주사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운동 치료를 바로 하셔야 되고요. 또 기존의 비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이 호전됐다면 증상의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운동 치료는 필요합니다.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운동 치료가 병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전화 주신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디가 반갑습니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저는
지금 40대 초반인데요. 네네. 1년 전서부터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이기도 한데 네. 50견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약물 치료도 받고 저도 밤에 통증이 되게 심했었는데 약물 치료 받고 나서 밤에 통증은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약물 치료나 아니면 운동 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는데 어깨가 제가 듣기로는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 팔이 올라가는 부분이 앞으로 나란히밖에 안 되거든요. 아, 통증은 없으신데 네네. 이제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운동 범위는 완전히 제한이 돼서 더 이상 발전이 없고요. 네. 그리고 통증도 거의 없어졌는데 최근에 조금씩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자, 네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40대 초반 환자분이시고요. 혹시 다른 내과적인 질병은 없으세요? 아, 제가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세요? 네네. 네. 40대 초반 사실 오십견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흔한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십견이 생기는 위험 인자 중에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십견이 생길 확률이 좀 크고요. 지금 1년 정도 되셨고 통증이 많이 줄어드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운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기간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관찰하면 나을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해보는 것보다 운동 치료를 통해서 관절 범위를 늘려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관절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 한 6개월 정도 더 지켜봤는데 되지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는 관절 수동술이라고 해서 잠깐 잠을 주무시는 사이에 의사가 팔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관절 수동술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운동 치료를 받으시고 증상을 좀 지켜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꼭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이제 파열이 됐을 때 관절 내시경 수술로 좀 회복이 가능한가요? 네. 네, 맞습니다. 파열이 부분 파열 이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환자의 증상이나 그리고 실제로 관절 내시경을 했을 때 들어가서 그 소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3cm에서 4cm 이하의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봉합 수술이 가능합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피부 절개를 크게 하지 않고 조그만 피부 절개를 여러 군데 해서 카메라로 직접 병변을 본 다음에 깔끔하게 봉합하는 수술로 환자가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파열 정도가 심하면 어떻게 되죠? 네. 네, 맞습니다. 파열 정도가 3, 4cm를 넘어서서 5cm, 6cm 아주 큰 대형 파열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어깨를 많이 쓰시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깨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들어가서 꼬맬 수 있는 부분은 꼬매고 꼬맬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놔두는 부분 봉합술을 많이 시행하셨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어깨 힘줄이 파열된 빈 공간에 자가 힘줄을 이용한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라는 수술이 많이 각광을 받게 됐죠.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실게요. 이 상부 관절낭 재건술은 관절형을 이용한 고난이도의 수술입니다. 어깨 힘줄이 대형 파열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봉합술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도 통증이 많으시거든요. 따라서 자기 허벅지에서 소량의 힘줄을 채취해서 그 힘줄을 빈 공간에다가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의외로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 직후에 증상 호전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팔을 잘 못 쓰셨던 분들도 많은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어서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부관절낭 재건술 치료를 받아서 호전된 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네, 자료화면을 좀 네, 보실게요. 자료화면 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9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깨의 초대형 파열은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부터 계속 노동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병원에 왔을 때 극심한 통증과 어깨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MRI를 찍어 보니까 MRI 상에서 아주 큰 대형 파열 소견을 보이고요. 그래서 수술로 들어가서 실제로 관절경으로 지켜본 사진이 두 번째 사진인데 뼈가 완전히 노출될 정도로 초대형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힘줄 봉합술은 불가능했고 부분 봉합술 같은 경우에는 통증의 호전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허벅지에서 소량의 힘줄을 채취한 다음에 뼈와 뼈를 이어주는 상부 관절낭 재건술을 시행하게 되었죠. 시행 후에 빈 공간에 깨끗하고 예쁜 자가 힘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환자분은 수술 후에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고 어깨 운동 범위도 회복하신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치료 시기나 나이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시간 관계상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전화 주신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나이는 51세인데, 네. 옷을 입고 벗을 때, 그전에는 괜찮았던 게, 손을 위로 올리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왼쪽 팔이 아프거든요. 네. 팔뚝 쪽에 많이 아프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손을 지지하면서 옷을 벗고 입고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예,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팔이 제가 올리고 이렇게 뒤로 하기도 힘들고 운동하기도 힘들고 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힘도 많이 맞아봤는데 힘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고 제가 정확하게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본 건 아니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네, 아직 그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보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어깨가 아프신 지가 한 몇 개월 정도 되셨나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1년이요? 네네. 1년 동안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어깨 아프신 네. 거 빼고 팔이 이렇게 네. 잘 안 올라가기 시작한 건 한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팔이 일단 안 올라가고 그리고 나이가 50세 근처여서 50견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이 4에서 6개월 정도가 굉장히 통증이 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증이 심할 때가 맞고요. 침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받아보시지 않으셨는데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시술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먹는 약이나 침 치료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관절낭 안에 염증 완화 약물을 주입하고 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신경 회복 시술까지 받으시면 통증은 대략적으로는 1, 2주 내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관절 운동 범위 자체는 바로 좋아지진 않거든요. 관절 운동 범위는 주사 치료 그리고 시술 치료 다음에 운동 치료를 통해서 열심히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올 가을 정도 되시면은 어깨가 거진 회복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술 후 재방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깨 질환은 매우 다양하고요. 다양한 어깨 질환에 따라서 먹는 약을 먹거나 시술을 받거나 혹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모든 어깨 질환이 재발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어깨 전문의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어깨뼈와 어깨 근육이 자연스러운 동작 그리고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어깨를 만들어주는 거는 현재로서는 운동 치료밖에 없고요. 어깨가 많이 앞으로 굽으신 분들은 반드시 운동 치료를 통해서 어깨가 이렇게 뒤쪽으로 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야지 어떠한 어깨 통증이라도 재발이 되지 않고 혹 어깨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향후 어깨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 치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으셔야 될 치료입니다. 네, 저도 좀 어깨가 약간 굽었는데 네. 이렇게 좀 펴야 되는 운동을 네. 해야겠군요. 네, 지금까지 놓치기 쉬운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정형외과 이효성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깨 관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틈틈이 어깨를 돌려주는 스트레칭이 참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한번 날씨 좋은 날에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